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전국에서 상담 전화가 매일매일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사건을 진행 중이신데 중간에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셔서 개시결정까지 받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채권자 집행기일까지도 잘 다녀오셨고요. 근데 오랫동안 인가결정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채권자 집행기일 잘 갔다 오시고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계시면 한두 달이면 늦어도 인가결정이 다 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계시다 싶어서 사건 번호를 물어보고 조회를 해봤어요. 대법원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 검색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이의신청이 채권자 쪽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게 보정이 되지 않아서 인가결정이 안 나고 계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법원에서 진행하시면서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에게도 서류를 다 송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채권자 쪽에서 이의신청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긴 한데 내용들이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먼저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신청했던 처음에 신청서와 다르게 금액이 변동되었다고 금액을 바꿔달라는 이의신청들 상당히 들어와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시는 의뢰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상담을 받으시고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면 사무실에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각 금융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부채증명서라는 서류를 떼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현재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채무가 원금이 얼마고 부채증명서 발급 날짜까지 이자가 얼마인지 이 금액을 기재해서 채무 내역을 확인해주는 서류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증명을 발급한 그 날짜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마다 채권자 목록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제 계획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무실에 이제 사건을 의뢰하시고 나서 카드가 며칠 정도는 더 사용이 되니까 그 후에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금액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개시결정 후에 법원에서 송달이 오면 확인해보고 금액이 금융기관인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요. 금액이 다르다고 금액을 수정해달라는 이의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본인은 신경 쓰실 필요 없겠죠. 사무실에서 알아서 채권자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반영해서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면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께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 또 많이 들어오는 이의신청이 대위 변제가 된 경우입니다. 대위 변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대신 갚았다는 거죠. 누가 대신 갚느냐?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대신 갚는 거죠. 햇살론 같은 대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햇살론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보증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 대출했던 금융기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분이 개인회생이 접수됐으니까 대신 변제를 해달라고 대위변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신 보증 비율에 따라서 갚아주게 되죠. 그러면 햇살론이 나갔던 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액이 바뀌게 되겠죠. 대신 갚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제 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기존에 대출했던 금융기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자 목록도 수정해야 되고 변제 계획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바꿔달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의뢰인 도움 없이 다 해결이 가능하시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또 많이 들어오는 이의신청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요. 채권이라는 것도 부동산이 사고 팔 수 있듯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들어갔는데도 또 채권 양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은행에서 개인회생이 접수된 이후에 B라는 대부업체로 채권이 팔렸다. 그러면 채권이 팔렸으니까 채권자 목록을 수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이것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머지 이제 제가 또 들어왔던 이의신청을 보면 네 번째로 가끔 들어오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이 남용이다, 이거는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들어오냐면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으셔서 신청 직전에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 나서 개인회생이 들어가면 이런 이의신청들이 가끔 들어와요.
이분이 신청 바로 직전에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것은 개인회생을 남용하고 있는 거다. 성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기각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의뢰인분께 연락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진술을 같이 작성을 하게 돼요. 의뢰인께도 어떤 사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정을 좀 적어달라고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기에 맞게 내용을 더 보충해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면 이것도 문제없이 기각 나진 않고 잘 진행이 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신청 들어왔던 것이 비면책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회생에서 빼달라 이렇게 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비면책 채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으셨다던가 그래서 이거는 비면책 채권이니까 개인회생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그래서 빼달라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던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틀린 얘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비면책 채권만 가지고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비면책 채권이 면책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제기간 종료 후에도 따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하게 답변을 안 해도 상관없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가 보정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화 오셨던 분처럼 채권자 쪽에서 아주 간단한 이의신청 사무실에서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되는 내용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는 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제금도 잘 내고 있고 채권자 집행기일까지 잘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간단한 이의신청이라도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빠뜨리고 보정 공고를 안 하시면 법원에서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 보정이 들어올 때까지 인가결정이 못 나고. 그래서 당사자 본인들께서도 집행기일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면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셔서 한번 내 사건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 처리를 하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의신청이 간단하게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보정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기일 다녀오셨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인가결정이 안 나고 계시다고 하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 체크를 잘 하고 있어서 보정을 안 해서 인가결정을 못 받는 경우는 없으신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에 상담 전화 오셨던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의신청 어떤 내용으로들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주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이제 2만 1000명이 넘으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약속처럼 제가 매주 2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후에 7시에 하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 3시에 영상을 하나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은 매주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잘 정리해 놨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제가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렬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